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왕초보 부동산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네, 오늘의 목차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매 절차하고 저희가 질문 받고 그리고 경매 수익 사례하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왕초보 부동산 경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 소개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경스터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경스터입니다. 네. 서울 빌라 낙찰은 16건 정도 받았고요. 재개발 빌라 경매 낙찰 5건, 현재 부동산 법인도 운영 중입니다. 저희 청년 경매는 3명의 운영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개발 투자와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금매 투자를 묶어서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겸 투자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빌라 7개를 경매로 낙찰받았고요. 그리고 7개의 빌라를 매도도 했습니다. 어, 저희 저 운영진은 빌라 투자를 좀 좋아하는데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왜 경매를 해야 하나? 네, 많이들 공감되실 겁니다. 평생 직장? 요즘 없죠. 월급 탈출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수입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블로그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지만 생각보다 집약적입니다. 네, 위 빌라는 제가 첫 번째로 낙찰을 받았던 빌라입니다. 네, 저는 2020년 2월에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빌라를 1억 9,175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매 공부는 19년 한 7월 정도쯤에 첫 시작을 했고요. 낙찰 받는 데까지는 한 8, 9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빌라를 1억 9,175만 원에 낙찰 받아서 네, 이랬던 빌라거든요. 네, 엄청 낙후되어 있고 이런 데 보면은 다 곰팡이에요. 실제로 세면대 다 철거해 보니 싱크대 철거해 보니 누수도 조금 있더라고요. 네, 화장실도 좀 오래되었죠. 2006년식 빌라다 보니 어 안에 인테리어는 한 번도 수리하지 않고 사용하셨더라고요. 네, 이랬던 빌라는 저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여러분 괜찮죠? 네, 살 수 있겠죠? 네, 그 화장실은 아직 마감이 덜 돼서 그런 거라 네. 여기도 제가 인테리어가 너무 궁금해서 중간중간 와서 사진을 찍은 거라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보셨던 구조보다 내부보다 훨씬 세련된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샤시도 제가 돈 들여서 추가를, 추가를 했는데 총 비용은 저는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샤시까지 부분 샤시까지 했기에 한 1,200만 원이란 돈이 들었고 20년이라 조금 저렴하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테리어비가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매도가는 2억 5천만 원. 저는 1억 9,175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취득세 380만 원. 취득세에는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으셨는데 그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어느 정도 드리고 차액은 2,465만 원. 물론 여기서 복비도 좀 빼야 되고 금융 비용도 좀 빼야 되지만 순수익으로 약 2천만 원 가까이 순수익이 났습니다. 한 4, 5개월 만에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저는 이때 좀 느꼈어요. 경매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때 느껴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경매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집을 사는 방법이 있죠. 집을 사는 방법은 그냥 청약도 있고 일반 매매도 있고 경매도 있죠. 그렇지만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은 저는 금매 플러스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금매는 말 그대로 급한 물건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거죠. 어, 여러분 같은 초보자들은 금매 잡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좋은 매물은 당연히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져가겠죠. 네, 여기 저희 박나래 씨 아시죠? 박나래 씨, 1,000만 원 월세 사는 박나래 씨가 55억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 씨 아시죠? 네, 거기 보면은 그 정원도 있고 한데 그 집 가격이 55억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주택의 실제적인 가격은 86억이라고 합니다. 박나래 씨는 경매 투자 한 건으로 한 30억 정도 한 번에 번 거죠. 네, 이렇게 큰 돈도 벌 수 있지만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작은 돈을 여러 번 벌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횟수가 많아지면 수익이 많아지겠죠. 재테크로서의 경매의 매력은 저는 소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원분 중 저희 다음 세미나 때 소개는 하겠지만 한 4천만 원 가지고도 세후 4천만 원 버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뭐 한 3, 4천 정도의 돈을 가지고 100% 이상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주최하기 때문에 사기 등의 위험이 없고 시작부터 살 때부터 싸게 사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을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락장 때도 돈을 벌었고요. 상승장 때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빌라 투자만 가지고도 시세 차익 약 세 전으로 1억 가까이도 번 기억이 있습니다. 빌라 투자도 잘만 한다면은 1억 가까이 수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로서의 경매의 매력은 퇴근, 주말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들 공감되실 거예요. 퇴근하고 나면은 피곤하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좀 피곤하지만 온라인으로 시세 조사하시고 임장은 주말에 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이 주 5일제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마다 매주 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입찰할 때 연차 쓰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놀고 있는 지인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항상 부탁을 드려요. 제가 수표 주면서 대리 입찰 좀 해달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할 때마다 제가 약간의 심부름비를 좀 드리는데 엄청 좋아들 하세요. 임장도 대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퇴근, 주말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로서의 경매의 매력은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는 은퇴가 없죠.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사실 경매는 좀 제대로 배워야 되긴 해요.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입찰 보증금을 날리기 때문에 꼭 제대로 배워서 기술을 익히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경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첫 번째, 경매는 어렵고 위험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권리 분석만 잘하면은 손실이 손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투자죠. 네. 사실
책 보면은 뭐 유치권, 뭐 법정지사권 등등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접하게 되는 물건은 기본적인 권리 분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 권리 분석만 잘하면은 입찰 보증금은 지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매는 나쁘다. 네. 돈을 빌려준 B씨,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A씨가 있다면 누가 더 불쌍할까요? 저는 당연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A씨가 더 나쁘고 돈을 빌려준 B씨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명도가 어렵다고 하죠. 명도는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인데, 어, 실제로 이렇게 이모티콘처럼 내보내지 않아요. 대부분 한 70%, 80% 이상은 적절한 이사비만 주게 되면은 수월히 명도 가능합니다. 네. 법은 낙찰자의 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네. 여기까지 왜 경매를 해야 하나? 첫 번째 목차가 끝났고요. 경매 절차까지 하고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왕초보 대상이기 때문에 경매 용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유자. 소유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해당 주택을 돈 주고 산 사람이죠. 그리고 채무자는 보통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겠죠.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보통은 은행이겠죠. 집을 살 때 저희가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채권자의 대부분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은 경매에 나온 물건이죠.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빌라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감정가. 감정가는 해당 주택 가치를 평가한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최저가는 감정가에서 시작을 하는데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시작을 하죠. 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요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입찰 보증금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입찰가를 쓰려고 하는데 입찰 보증금은 제가 쓰는 가격의 10%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 그렇게 가져가셔도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죠. 입찰 보증금 2,168만 원을 수표로 저 같은 경우는 전날 은행에 가서 수표로 바꾸고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냅니다. 경매는 이 2억 1,680만 원 이상을 쓰면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1억 8천에 낙찰 받고 싶다 하면은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리면 됩니다. 네. 제가 물건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다음 주 4월 4일 물건이고요. 어,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건물 면적은 전용 25인데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 면적은 34평입니다. 네.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3초 권리 분석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네, 간단하게 이 표에 이 표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권리 분석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요 물건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위치는 풍무역에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 가격은 5억 9,900만 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는 쓰고 싶은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4억 5천 이상을 쓰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한 5억 정도 쓰고 싶다. 5억 정도 써서 정말 운이 좋게 낙찰을 받으면은 시세보다 약 1억 가까이 싸게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경매 입찰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김포를 가지고 온 이유 중 하나가 여기 풍무, 저기 풍무인데 김포시에 현재 5호선 지하철 연장 이슈가 있죠. 사실 아직까지 연장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슈가 너무 많으니 저는 먼 미래에는 5호선이 들어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안과 김포시안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조정안이 다 달라요. 어, 그래서 저도 회원들한테 항상 말할 때는 여기 풍무나 여기 장기는 다 겹치는 곳이다. 이쪽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마곡에서 전철 타고 한 20분 거리인데 전용 34평 준신축 아파트가 한 6억 정도면 저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인포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네, 여기 이렇게 교차가 되는 곳을 아파트를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까지 하고 질문 좀 받고 넘어갈게요. 경매 절차 간단해요. 음. 아까 제가 말했죠. 채무자. 돈을 빌리는 채무자. A씨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겠죠. 은행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겠죠. 대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권자 A씨는 돈을 빌릴 때는 이자도 잘 갚고 원금도 잘 갚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정이 좀 있어서 이자도 안 갚고 원금도 안 갚으면은 채권자 개인이나 은행을 돈을 빌릴 때 담보건 집을 팔아서 본인 돈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채권자 은행은 대부분이 은행이니까 은행은 법원에 가겠죠. 법원에 가서 어, 그 집을 팔아서 제 돈을 갚아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법원은 네, 집을 팔아서 은행한테도 주고 그 외에 또 돈을 빌려준 B, C, D, E, F한테 돈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김땡땡 씨랑 이땡땡 씨가 쓰고 싶은 금액을 쓰면 됩니다. 네. 경매에 좀 운이 많이 따라요, 사실. 2억 5천에 김땡땡 씨가 낙찰을 받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폐찰되면은 수표를 바로 주냐고 물어보는데, 법원에서 이 현장에서 바로 주기 때문에 수표 받고 나가시면 되고, 어쨌든 김땡땡 씨가 낙찰을 받았으면, 잔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기간은 6주라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낙찰 받고 6주 안에 잔금 납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은행에 돈 떼이신 분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제 돈을 가지고 잔금 납부를 하고 그 돈 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땡땡 씨는 이 집을 전세를 맞춰도 되고 뭐 바로 매도를 해도 되겠죠. 뭐 그거는 김땡땡 씨의 판단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만 수업 진도하고 제가 질문 좀 받고 또 할게요. 오늘은 대상자가 왕초보 특강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정현정 씨가 물어보셨는데
경매 초보자가 보기에는 뭐가 좋을까요? 주택, 오피스텔, 상가 종류가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정답은 없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면은 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까 말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그리고 빌라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빌라부터 어쩔 수 없이 빌라부터 하셔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아파트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뭐 재개발 빌라를 저렴하게 매수를 한다거나 뭐 상가 투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스텔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임장도 가고 있고 입찰도 할 예정입니다. 뭐 낙찰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물건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또 은서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어, 무료 사이트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다음 목차에서 무료 사이트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영환님, 네. 개인 매매 사업자가 세율이 다른데 어떤 걸 추천하시냐? 뭐 이 질문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매매 사업자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 사업자는 추천드려요. 매매 사업자는 추천드리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좀 법인이 있거든요. 네. 법인 가지고 오피스텔을 매수할 생각이 있고요.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단타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동생이랑 같이 투자를 하는데 동생 명의로는 좀 좋은 물건 재개발이 될 물건을 좀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림님 수익률 얼마를 예상하고 입찰가를 적어야 하냐요. 저는 수익률보다 한 세후로 한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판단이 들면은 저는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찰가는 본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자기는 1,000만 원만 벌면 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폐찰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네 2024-0101님 경매 낙찰 후 6개월 내에 대출이 실행이 안 되면 아니죠. 6주죠. 6개월이 아니라 6주입니다. 어, 6주 안에 대출이 실행이 안 됐다면은 어, 도저히 대출을 못 받는다. 네, 그럴 경우에는 입찰 10%는 법원한테 맡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 돈은 채권자들이 나눠 갖습니다. 네, 간단하게 입찰 보증금 10%를 날려야 된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입찰 전에 대출이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줌님, 혹시 버팀목 전세 자금이 있는 상황에서 경락 대출이 나오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나와요. 경락 대출은 나오지만 점세, 버팀목 전세 대출은 회수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특이하게 있을 겁니다. 네, 확실한 거는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한번 물어보면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정책 대출을 받게 되면은 집을 사게 되면은 이 정책 대출을 갚아야 된다. 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강 KNG 0527님 아파트는 매도가 쉽고
빌라는 매도가 어려워서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선님은 빌라를 선호한다고 하시는데 빌라 매도 팁. 저는 엄청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세 가지 빌라를 살 때 세 가지 정도는 고민을 하고 사는데 1번은 가격 우위가 있어야 돼요. 네, 가격이 적당해야 한다. 네. 그리고 위치가 좋아야 한다. 위치가 안 좋아도 가격이 싸면은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인테리어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들여서 좀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팔면은 매도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제일 싸게 매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매도가 좀 더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세 가지를 지켜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응님, 지방도 경매 경쟁률이 꽤 되던데 경매 물건 찾을 때 지방도 아예 안 보시나요? 저는 정확히는 빌라는 서울만 봐요. 네. 뭐 개인적 취향이긴 하겠지만 저는 빌라는 서울만 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봐요. 뭐 지금은 뭐 천안 아산 물건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김수현님. 네. 직장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나올까요? 네.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네. 직장 소득이 없어도 카드를 쓰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부들도 대출 너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면 나옵니다. 뭐 대출 그 상담사 분이 뭐 카드 내역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은 너 건보료는 얼마 드냐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대신 많은 금액은 안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입찰 전에 대출을 얼마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입찰해야겠죠. 그리고 현인경님, 빌라는 세대가 많지 않아서 초보자한테 어렵다는 말 들었는데 어떤가요? 초보자들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빌라를 좋아해요. 초보자들이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빌라가 시세보단 좀 더 아파트보단 저렴하게 산다. 대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서 2년 뒤에 오를 아파트를 살면은 좋겠죠. 네. 저는 빌라가 어렵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줌님, 양도소득세 때문에 단타가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전세 세팅하는 상황과 월세 세팅하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취향입니다. 뭐 전세를 맞춰도 되고 월세를 맞춰도 되는데 일단 1번 개인 매매 사업자를 만들지 않으실 분들은 단타는 하시면 안 되겠죠. 양도세 77%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금융비용, 부동산 복비 뭐 등등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하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있고요. 개인으로 하실 분들은 2년 보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년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만 내거나 아니면은 양도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2년을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월세 수익률이 좋으면 월세 맞추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재개발에 있는 구역은 전세를 맞추고요.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쉬운 게 전세가 맞춰져 있는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저는 재개발 물건은 전세 세팅하고요. 월세 수익률이 좋으면은 월세 세팅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ANG0527님. 네, 아파트는 손품으로 시세를 조사하기 편한데 빌라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죠. 네, 어, 저만의 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팁이 나와요. 네, 어플 꿀팁과 부동 사이트 꿀팁이 나오고 어, 여러분 그 K 0527님 임장을 가보세요. 네, 임장을 가보면은 현장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임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세 조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현인경님. 인테리어 비용이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든다고 들었는데 제일 싼 거로 하시는 건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싼 거는 별로 안 좋아요. 합지는 꼭 실크로 하고요. 벽지는 꼭 실크로 하고요. 어, 그리고 조명도 좀 어느 정도 돈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LED 조명으로 항상 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올수리 인테리어는 아까 보신 그 첫 번째 집만 했고 나머지는 부분 수리를 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은 벽지는 꼭 실크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실도 돈을 조금 더 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